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환 일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의 설치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정해서 내일 이제 통보하겠다. 정확히 뭐 날짜가 나온 건 아니고요. 내일 이제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쯤 소환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 봐서는 다음 주 초 내지는 중반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은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것을 속전속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후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얘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예. 아마 빨리 했는 것 같은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속도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검찰의 원칙을 어떤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세 번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이미 그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예. 그런데 1995년 11월 1일 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그 비자금 조성을 혐의를 받아서 그때 나오면서 포토라인으로 첫 대통령이었고 예. 2009년 4월 30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측근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서 봉화마을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면서 포토라인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995년 12월 달에 연희동에서 보면은 불복한다,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골목 성명 그렇죠. 발표하고 골목 갔죠. 성명이고 내려갔다가 검찰 수사관에서 체포돼서 올라왔는데 그때는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포토라인은 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포토라인에 선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면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지난 일요일 날 그 네 마디를 남기고 들어가셨는데 마지막 말이 언젠가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믿는다라고 했는데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언젠가는 했는데 예. 그 시간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전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지금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적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 탄핵 결정문에 대해서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속전속결의 어떤 선택지를 이제 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어서 불체포 특권도 이제 사라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강제 소환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통상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소환 통보, 두 번째 거의 세 번의 통보를 거쳤는데 그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영장으로 그 집행을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는 없다. 통보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 굉장히 사전에 조율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미루기만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세 차례 반복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이 발부한다고 발부한다. 하는데 네네. 앞서 두 번 대면 조사 불응한 것까지 다 고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던 신분이고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민간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물론 기존에 있던 것도 생각할 수는 어떤 고려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세 번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했는데도 어떤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 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통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삼성동 사저가 이제 주변에 지지자들과 이제 경비하는 이제 경찰 병력 해갖고서 상당히 이제 혼잡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제부터는 여기가 청와대다 이제 이런 그 구호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해서 네. 바로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초등학교 후문하고 이렇게 인접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도 등하교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신고 장소가 학교 주위인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 하거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육성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를 쓰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강남 경찰서로서는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거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스스로 어떤 시민 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 타이밍이라든지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입장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친박단체에서는 대선 이후로 수사를 좀 미뤄달라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네. 이 수사 일정과 어떤 대선 일정은 뭐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고 결국 그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대한 빨리 하느냐 아니면 늦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늦추게 된다고 하면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럼 늦추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있고 예. 최대한 빨리 하면 여당으로부터 비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고 있는데 결국 지금 대선 전국으로 가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3월이 지나기 예. 전에 이 모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인 것 지금은 같습니다. 뭐 여당 야당이 지금 없어진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사실상 더 이상 말이죠. 그 여야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빨리 조사를 받는 게 낫습니까? 좀 나중에 받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가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는 그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향후 검찰 수사에서 쟁점 사항, 지금 의혹들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쟁점 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혐의만 13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가지를 이렇게 검찰로 넘겼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뇌물수수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 이외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이라든가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가 있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최순실 씨도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공모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예. 하지만 청구하는 주체는 그 검찰이지만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인정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그 영장 발부의 필요성, 그 어떤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변호인단과 검찰의 어떤 격론이 벌어질 것이고 영장 발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에 박 전 대통령의 이 삼성동 사저 안에 있는 가구를 임의로 이제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뭐 두 사람의 친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지금까지 그 검찰이나 특검에서 얘기했던 공동지갑론 내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 결국 뇌물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간접 증거로 하나 어떤 유력한 증거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저로 돌아가려고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이 사저에 대한 관리를 최순실 씨가 사실상 예.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오늘 뉴스로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 일정을 뭐 예상을 해보면은 이달 중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이제 삼성에 이어서 SK, 롯데, CJ 같은 다른 대기업 뇌물죄 수사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월 달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예. 그와 동시에 지금 벌써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본부 2부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그 근무를 같이 하거나 했던 없던 팀으로 해서 지금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과 관련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그룹에 대한 어떤 수사가 본격적인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신호탄은 이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느냐 예. 그 문제하고 또 정강과 관련해는 개인 그 비리 이 부분이 크게 두 개가 될 건데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